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늘어난 6만 5,253명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 12주 만에 최다 기록인데 방역당국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서 유행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한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최소 사흘에 한 번 하던 PCR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재택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 옆으로 붉은 별인 화성이 반짝이는 걸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거의 일직선에 위치하는 희귀 현상으로 인한 건데 이번에 놓치면 2059년과 207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돼 오늘 오후부터 거래가 중단됩니다.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음주 빈도가 줄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절반을 좀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2017년까지 6년 동안 상승했지만 201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5,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15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5,205명, 해외 유입은 4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35명으로 20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908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달 안에 구체적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실내 밀집도가 증가하는 겨울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정부도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월 말 정도에 한 석 달만 참아주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다 돼가죠. 1월 말이나 그쯤 되면은 웬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는 있는 시기가 될 거다. 구체적인 방식은 그동안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던 것에서 권고와 자율적 이행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처럼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겨울 유행 추이와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계절 독감의 유행 추세를 살펴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겨울 유행이 진행 중인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학교가 유지한 학교보다 확진자가 2배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스크의 전파 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따라 계속 필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며 대구 지역 시민단체 회원 1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방침 지침을 주소로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하자 의무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에 관한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학습권에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풀어주고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들은 자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임시 격리병동. 병상 사이엔 천장이 뻥 뚫린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간이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에 침낭을 펼쳐놓는가 하면 야외에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주거단지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모든 입주민이 이런 시설로 끌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도 부족해 병원이라기보단 집단 수용소란 오명을 샀습니다. 他没有说要给你配药或者是要给你打针什么的，就完完全全就是我觉得近来目前为止使用的自愈的这个治疗方案。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면 감염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약이나 해열제 등도 실명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입니다. 与其投入这么多的人力物力再去做这些核酸检测的事情、建方舱的这个事情，那不如去提升我们的基础医疗。 아파트 단지나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라면 어디에나 붙어있는 QR코드. 그동안엔 최소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PCR 검사를 받고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 지역은 검사를 매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 조치도 폐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에 중대한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福利院、医疗机构、托幼机构、中小学等特殊场所外，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빗장을 걸었던 중국. 가장 늦게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 국민의 음주 빈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다소 줄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수는 국민의 절반을 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소행한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53.7%로 2019년과 비교해서 6.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상승 추세였지만 2018년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 가운데 고위험 음주를 하는 비율은 지난해 15.4%로 2019년 18.4%보다 감소했지만 10년째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보름달 바로 옆에서 반짝이는 화성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은 밝기가 마이너스 1.7등급으로 1등성보다 10배 정도 더 밝아서 맨눈으로 구분 가능하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쪽 지평선 위로 뜬 보름달 바로 옆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화성과 보름달이 근접한 모습은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모두 일직선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생 한 번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보름달과 화성이 나란히 뜨는 현상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59년과 2078년에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미국의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반입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새겨진다면서 앞으로 미국 애리조나 TSMC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And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is work in the years to come as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반도체법을 제정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 개발 지원에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 2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IBM은 뉴욕주에 각각 2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건설할 계획이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반도체 분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한국 제품의 탄소 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유럽연합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일관 제철 기준 한국 철강의 탄소 집약도는 2톤으로 일본과 러시아, 터키보다 낮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속도감 있는 탄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품 내재 탄소 배출량의 산정, 보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선제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46조 9천억 원, 수출액은 17조 1천억 원을 기록했고 내년엔 W 곡선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콘텐츠 산업 2021년 결산과 2022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했고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산업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 영화가 58.1%, 음악이 31.7%, 만화가 23.2%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13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고 그로시 총장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방한 기간 중 정보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을 위해서 지난달 현장에 전문가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발행사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위믹스는 오늘 제시를 끝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 폐지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위믹스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안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직후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 97%까지 곤두박질한 겁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닥사와 거래소들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준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그 연합체가 그냥 상태를 딱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위믹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와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업비트 두나무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위메이드 측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이 더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정부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파업에 나선 운전기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화물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시멘트를 화물차로 실어 나른 홍인기 씨. 하루하루 길어지는 파업에 한숨도 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처럼 운행하지 않아도 나가야만 하는 돈이 많은데 수입이 끊기면서 곧 생계난이 닥칠 거라 말합니다. 15일이 거의 다가가는데 15일이면 저 사람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가면서 할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남아 싸우는 건 홍 씨와 같은 화물 운전 기사에게 안전 운임제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제도 시행 뒤 과적과 거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내역서를 보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된 뒤 같은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안전운임이 3년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서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보다 화물 노동자를 둘러싼 시민의 오해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 이상을 보장받는 고소득자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 400원 갖다 줍니다. 할부가 한 달에 뭐 400~500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5% 넘게 줄어 281시간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빙판길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연쇄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나왔고 어제 출근길 곳곳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남성이 다리 위 도로에서 차로를 이동하라며 손짓합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뒤엉켜버립니다. 이 주변에서 여러 차례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 14대가 부딪혔고 30대 여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출근길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위에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고 주변에서는 얼음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으로 가는 고속화 도로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세종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넘어진 뒤 이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는 버스와 화물차 등 차 7대가 부딪혀 1명이 다쳤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경찰이 확인한 미끄러짐 사고만 10건 이상, 대부분이 교각 형태 도로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끼어 생긴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10여 건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노면이 젖거나 도로 결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밤사이 낮은 기온으로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주변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키즈카페 이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료가 2시간에 3,000원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아이 데리고 외출이 어려워진 엄마 아빠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진아 씨는 7살 아들과 한 달에 한두 번 이곳 키즈카페를 찾습니다. 일반 키즈카페는 2시간 이용에 3만 원 넘게 내야 하는데 이곳에선 3,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다른 키즈 카페들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저렴한 건 이곳이 공공 키즈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시가 선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 카페가 반년 만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종로를 시작으로 중랑과 양천, 동작구에 차례로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무료고 다자녀 가정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 이용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추워진 날씨에 아이 데리고 외출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모임 멤버들이랑 같이 여기 오려고 주말에 일요일 날 시간은 3시 타임 거 이렇게 예약하려고 했는데 진짜 1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내년엔 100개, 2026년까지 동별로 1개씩 40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입니다. 서울의 행정동이 한 420개가 좀 넘습니다. 4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다만 민간업계 타격 우려가 큰 만큼 상생 방안 모색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 키즈카페를 새로 짓기보다 바우처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키즈카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키즈 카페 같은 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신다면 일부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로 좀 지원해 주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는 식음료를 팔지 않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2008년 개국 이후 15년 연속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4년 공익 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 방송 분야에서는 과학, 문화지능 분야의 YTN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3개 분야 11개 채널이 선정됐으며 장애인 복지 채널에는 복지TV가 인정돼 총 12개 채널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채널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붉은 행성, 화성이 오늘 저녁 밤하늘에 나타납니다. 보름달 바로 옆 가장 반짝이는 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구 밖 천체 중 인류가 최초로 발을 디딘 달과 그 다음 목표로 삼은 행성인 화성. 이 두 천체가 가까이 빛나는 건 일생에 한 번 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